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차원입니다. 자, 오늘은 내 자산 안전하게 지키는 글로벌 분산 투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경제가요. 세계가 같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글로벌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현상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자,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에 현재 난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 우리가 위험한 걸 최대한 피해가 보자, 이런 말씀이고요. 자, 파이라는 회사 많이 요새 얘기들 들으실 거예요. 자, 5G 장비가 전 세계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나가 있고 영국에도 나가 있는데 문제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스파이웨어라고 해서 정보를 중국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각국에서 미묘하게 자기들끼리 신경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조금 좋아지니까 증시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 터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는 바로 떨어지죠. 결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하게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중국 수출,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겠죠. 우리나라는 부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로 중국에서 많이 수출을 우리나라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부정적이고요. 단지 미국 쪽에서 중국 걸 안 쓰면 우리나라 걸 사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건 좀 긍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결국 다 같이 될 때 잘 수익을 내고 다 같이 안 될 때는 안전한 자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브렉시트도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영국이 왜 EU를 자꾸 빠져나오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는 첫 번째, 유럽 연합이죠.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요. 영국이 선진국입니다. EU에서는. 그러니 이민자들이 계속 영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내 일자리가 줄겠죠. 거주자 문제도 줄고요.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복지 혜택을 영국 세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난민이라고 하죠. 난민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EU, 유럽연합에 분담금이라는 걸 주고 있는데 적은 돈을 주고 있지 않아요. 한 22조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 안에서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내가 맏형인데 별로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돈만 나가지 크게 혜택 받는 게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에서 나가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앞으로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영원한 동지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불만이 있거나 내가 손해를 보면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게 경제 논리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EU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타격을 입습니까? 첫 번째, 유럽 경기 안 좋아지겠죠. 가장 나쁜 건 불확실성입니다. 영국이 맏형이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잖아요. 흔들흔들 할 테고 그 기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유럽 꽤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제동이 걸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영국계 자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당장 자기 나라 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들이 자국으로 가겠죠. 그럼 우리나라 주가도 상당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그래서 브렉시트를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내가 주식을 좀 하고 계시더라도 약간 환매해서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물 경제 영향은 다행히 우리나라가 유럽에 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적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결국은 불확실성에 대한 피해는 충분히 입을 수 있다. 이런 것 정도 대처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약한 게 바로 국제 환율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달러와의 문제가 생겨서 환율이 어떻게 됐죠? 1575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IMF 때는 2000을 갔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문제가 있었죠. 결국 달러 자산이 저렇게 강달러가 되면 우리나라 그 현물들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나라 주식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투자돼 있던 돈들이 우선은 다 미국이나 해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냥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해지, 방어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졌다가 횡보를 하고 있어요. 크게 변동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 같은 불확실성이 딱 터졌을 때 달러가 다시 확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 갖고 계시고요. 한국의 채권 갖고 계시고 한국의 예금 다 원화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경우 3년 정도는 내 자산의 가치가 반토막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니까 그럼 달러 자산을 조금 보유하거나 달러로 된 투자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할 때가 된 거예요. 세계 경제가 재채기하면 우리는 몸살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분명히 달러 환율이 미국에서 문제가 됐는데 주가 어떻게 되죠? 네, 쫙 빠지죠. 자, 요런 때를 잘 판단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자,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갖고 계셔야겠습니까? 저 고점에서 환매를 하셔서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뒤의 방식을 꼭 하세요. 네, 기회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냥 갖고 계시면 예, 악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시청자님들 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투자의 타이밍은요. 좋을 때는 자,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팔 때예요. 그런데 높아지시면 어때요? 절대 안 파시죠. 그리고 떨어졌을 때 가장 낙담하고 후회하고 불안할 때가 살 때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기 투자하시고 역발상 투자를 하시라고. 그래서 요거 꼭 명심하세요. 앞으로 경제 흐름이 자, 뉴스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오면 예, 과감하게 투자를 하실 때입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제 팔고 나오실 때가 된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시기 때문에 계속 손실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부동산 정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건데 자, 더 떨어졌다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그리고 계속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객관적인 마음을 갖고 자, 가장 중요한 건 대출 주택에 대한 대출 통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개인주택만 지금 대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까지도 대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행 80%까지 해주는 그 비율이 이게 내려가면 이제 물건이 더 쏟아져 나오겠죠. 예,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 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도요. 더 이상 부동산 대출을 국가 차원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많이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돈이 시장이 안 풀리면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가격 하락이 예상이 많이 되니까 어느 정도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부분을 현금화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시기에 들어왔어요. 네, 더 이상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요. 그리고 은퇴자들은 늘어나시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중국도 2015년에서 25년에 이 시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많이 지어진 집들, 멸실주택이라고 하죠. 집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주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 자산 지키려면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달러 투자를 통해서 환율에 의한 손실을 방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이 5억이라면 한 1억 정도는 달러 쪽 자산에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달러 자산이 2억, 3억으로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원화 자산은 떨어지더라도. 두 번째, 투자 자산과 지역을 분산을 해라. 네, 우리나라에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방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도 이제 하시면 됩니다. 현금 보유를 30% 이상 반드시 진행하세요. 그래서 내가 5억 있으면 1억 정도는 현금을 갖고 계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를 갖고 계시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글로벌 투자 어떻게 해요? 요새 너무 쉬워요. 글로벌 재테크는 ETF나 인덱스 펀드로 하면 되는데요. 자, 러시아,
일본, 중국 헬스케어 다 됩니다. ETF 지수들이 다 나와 있어요. 만드시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증권사 가서 주식 계좌만 사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요. 자, 월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글로벌 ETF 투자 알려드릴게요. 자, SPDR, S&P라고 해서 영어 많으신 거 싫어하시죠? 핵심만 보시면 돼요. S&P 미국 지수입니다. 아, 여기에 투자하는구나. 2주 사시는 거예요, 2주. 그리고 iShare Core MSCI 인터내셔널 ETF. MSCI가 뭡니까? 예, 선진국 지수죠. 이거는 미국, 이건 선진국 2주. FTSE 이머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경제 개도국이라고 하죠. 개발도상국. 요것도 2주. 그다음에 USD 딱 달러죠. 예, 요건 한 주. BD 본드라고 합니다. 채권.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잖아요. 그다음에 오일, 골드. 자, 요렇게 해서 딱 요 정도 들어가시면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의 재테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고요. 그것도 복잡하시다. 그럼 요거 하시면 돼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미국 회사채에 달러로 투자하시는 달러 일시납 변액연금 선택하시면 자, 살아있는 동안 평생 소득 받으실 수 있고요. 달러 형태 자산이고요. 거치할수록 소득 커지시고요. 미국 채권 시장 가장 우리나라 채권보다 안전하죠. 어쨌든 그렇게 투자하신다면 이제 글로벌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셔서 더 멋지게 투자하시는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윤창원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알찬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글로벌 분산 투자 그리고 상세한 40대 부부의 재무 설계까지 참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의 자산도 또 이렇게 자세히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상담 가능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077-6248번 문자는 샵 0988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